반갑습니다. 동국정입니다. 이혼하시면 세 가지 정도의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3. 양육비. 오늘 방송에서는 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시고 상대방한테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혼, 안타까운 소식이죠.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고 이혼 시 발생하는 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 깔끔하게 돈을 지급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혼할 때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아. 일단 이혼하고 나면 있어도 못 줘 라고 하면서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1. 재산분할. 이건 있던 재산 나누니까 쉬울 것 같죠.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딱 올려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서 정말 치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법원에서 어느 부동산을 주라고 했다고 하면 등기 서류를 넘겨줘야 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허위로 하기도 하고 채무가 많아서 힘들다. 생각해보니 못 주겠다. 정말 찌질한 행동 많이 합니다. 이 위자료는 사실 최근 기사에서 나오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처럼 20억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이 위자료에 참 황당하셨다는 분들 많습니다.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니까 위자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짜증이 좀 났을 겁니다. 그래도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흔쾌히 줘야 하는데 잘 안 줍니다. 그렇죠? 이혼 문제라 주변에 상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 속 터지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혼하시면서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더럽고 열받는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생각보다 손해배상금도 얼마 되지 않아 속 터집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이건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양육비는 사실 이혼 상대방이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혼했어도 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양육비 지급 안 하시는 분들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이혼했다고 안 준다? 그건 자식을 버리는 거죠. 찌질하게 이혼한 상대방이 미워서 안 준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맙시다. 이혼했어도 내 자식을 키워주는 상대방에게 고마워해야죠. 그 상대방은 당신이 이뻐서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서로 이혼해서 감정이 안 좋더라도 이혼은 두 당사자의 문제인 거고, 안 그래도 이혼해서 자식한테 미안한데 자식한테는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오로지 자식을 위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맙시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미칠 것 같고 양육비도 못 줘서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돈 없는 아빠라 안타까운 거고 제3자가 욕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고도 상대방한테 양육비 때문에 욕먹고 미안해하는 가난한 아빠의 모습이죠.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밥 먹을 돈은 있으면서 애들 양육비를 안 준다고요? 에라이, 이 못나신 분들. 이 돈 걱정이 당신의 돈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회수하여 당신의 자식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건 결국 찌질한 당신을 위한 일이잖아. 참 씁쓸하네요. 이제 이 짜증나는 현실은 그만 이야기하고 돈을 받아보죠. 돈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간접강제. 2. 강제집행. 물론 혼자 하시기 힘들 때는 돈 걱정하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특히 가사사건은 제3자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접강제는 뭘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강제 집행밖에 없는데, 이런 가사 사건에만 있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이행명령이 왜 존재하냐면, 가사 사건은 드러내놓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여러 사회적 한계와 당사자의 심리적 한계가 있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는 겁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제재도 따릅니다. 그래서 간접강제라고 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1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정하고 있고요. 감치 30일 이내, 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제1호에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해 주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게 강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도가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준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일반 채권처럼 강제집행 됩니다. 이걸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반 채권처럼 압류도, 경매도 됩니다. 가사사건 관련된 채권도 혼자 정전긍긍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일반 채권처럼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개입의 필요성은 가사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사회적 한계, 심리적 한계, 그것 때문이겠죠.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돈 걱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을 싹 날려주는 방송, 돈 걱정입니다.